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조합할 차례인 것 같아요. 페이지 264페이지입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그 정비사업 절차 요 그림 있죠? 요 꺼내 놓으시고 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프린트를 먼저 보자고요. 프린트를 가지고 지난주 했던 사업 절차를 좀 정리해 봅니다. 자, 우선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했고요. 정비사업 종류는 딱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자, 이 중에서 가장 열악한 사업이 뭐다? 주거환경 개선. 요건 열악하니까 공공주도이고요. 조합이 할 수 없었다. 토지와 무관한 게 무슨 사업이다? 재건축. 토지와 무관하니까 환지로 할 수 없다. 또 상권에 관련된 게 뭐다? 재개발. 요건 상권에 관련되고요. 또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정비 사업을 위해서 기본 방침을 수립했다. 요 기본 방침은 국가 정책 방향이고요. 그리고 계략적 방향, 기본 계획이 수립됐죠. 계략적 방향을 잡았으니까 구체적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바로 정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비 계획은 구체적 내용이니까 명칭과 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명칭을 잡기 위해서 요 전에 안전진단이 있었다. 그 프린터에 이거 써 있나요? 안전진단 하고요. 명칭과 면적이 나왔으니까 구역이 정됩니다. 정비구역이 정된다. 이렇게 네 가지 정리했는데, 자, 이 중에서 말이죠. 문제를 낸다면 바로 요거예요. 정비계획과 구역을 묶어서 이렇게 한 문제를 예상하자. 자, 이제 구역이 정됐으니까 시행자가 나올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나온다. 시행자는 원칙도 있고 예외도 있었고 대행도 있었다. 이 시행자 중에서 오늘 이제 조합을 들어갑니다. 정비사업 조합을 한다. 이것도 한 문제를 예상하셔야 돼요. 자, 이 조합을 위해서 교과서를 264페이지 보는 거죠. 264. 맨 밑에 보면은 정비사업 조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선 조합을 만들기 앞서서 괄호 1번의 제목을 보면 추진위원회가 나와 있죠.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만들기 앞서서 준비 업무 하는 거죠. 바로 추진위원회인데, 자, 우선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추진위원회 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둘째 줄에 토지등 소유자 과반 수송이 밑줄이고요. 그러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는다 밑줄. 그리고 밑에 박스를 보면은 몇 명으로 구성된다고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이 딱 세 가지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과반 수송을 받아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으면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왜 5명이라고 그랬죠? 추진위원회 5글자잖아, 그죠? 5인 이상 이렇게. 자, 이제 3번으로 내려가면 추진위원회 기능이 나옵니다. 가부터 마번까지 5개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다 준비 업무라고 보면 되죠. 준비 업무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 변경한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밑주시고요. 이건 위탁과 자문을 하는 거예요. 조합이 사업할 때 위탁이나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자를 선정 변경한다. 계략적인 계획서를 작성한다. 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라고 되어 있죠. 조합이 인가를 받으려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동의를 추진위원회에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라고 쓰시면 됩니다.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는 동의가 되겠다. 동의를 받는 것도 추진위원회가 받는다. 자,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정비사업 조합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한 15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이 많은 분량 중에서 딱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니까 국지각이 나온다, 자질구레하게 나온다. 아닙니다. 자질구레하게 나옵니다. 되게 범위가 넓으면 국지각이 나와야 되죠. 근데 조합은 안 그래요. 자세히 좀 들어가는데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꼭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을 뽑아내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요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조합이 할 수 없는 게 무슨 사업이다? 이건 나올 수가 없겠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가지고 조합을 만드는데 어떤 게 부자 동네죠?
이건 투기가 많겠죠. 그래서 재건축은 재개발보다 조합 동의가 좀 까다롭다는 거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에 조합 인가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등 LH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그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 소유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한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시행한다? 그다 줄쳐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을 시행할 때는 몇 인 미만이라고요? 20인 미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는 따로 이 조합을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그 밑에 2번 봅니다. 설립인가 동의 요건이 나오는데 우린 여기서 동의를 세 가지를 암기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사업이 나오죠?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조합을 만들려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4분의 3, 2분의 1이죠. 4분의 3,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시장운수 등의 인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의 동의는 4분의 3, 2분의 1입니다.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 이건. 거꾸로 1, 2, 3, 4가 되죠. 1, 2, 3, 4. 이제 두 번째 재건축을 보도록 해요. 재건축은 무지 복잡할 겁니다. 투기가 많으니까 복잡할 것이다. 자,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각동 동그라미 딱 치고 각동의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이고요. 또 전체가 나올 겁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 4분의 3 동의를 얻고 시장운수의 인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죠. 무지 복잡합니다. 재건축일 때는 각동 구분 소유자의 뭐라고요? 과반수. 이걸 통과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로 갑니다. 전체 동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 4분의 3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때 무지하게 복잡하죠. 각동 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조합 만들 수 있다. 무지 복잡합니다. 이제 마저 또 하나를 암기하시는데 이제 니은번 보자고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재건축을 할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때 그때 동의는 4분의 3, 3분의 2예요. 이 세 가지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가로를 쳐놓아요. 가로치고 가로를 맞게 연결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이건 4분의 3, 2분의 1. 이건 각동 전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세요. 맨 밑에 박스가 있을 거고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맨 밑에 보면은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이 나오는데 이건 개정이 되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기명날인이었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 기명날인 했었죠. 기명날인이 뭐죠? 이름 쓰고 도장 찍어라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바꿨다? 지장날인으로 바꿨다. 지장날인은 뭐죠? 손도장이죠? 손도장을 찍어라 이거예요. 왜 기명날인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기명날인을 하다 보니까 도장을 건네줄 수 있잖아요. 나중에 건네주고 나서 난 찍은 적이 없다.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출하자. 이러는 지장날인. 손가락은 잘라줄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지장날인으로 바뀌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는데 자,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에 대한 동의는 서면 동의 밑줄, 또 성명 정리다 밑줄, 그리고 지장날인의 밑줄, 기명날인이 아니죠. 지장날인을 하고요. 한 장을 딱 넘기면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라 밑줄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핵심은 뭐다? 지장날인이다. 자,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오시죠. 정비법 강의는 강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요. 필요치 않은 것도 과감히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도표 볼까요?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각종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나오죠. 이제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그 방법인데요. 자, 까만 박스의 가번 봅니다. 한 필지 토지나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 수로 봐야 돼요? 하나로 봐야 돼요. 그 공유하는 대표를 1인으로 봅니다. 공유 동그라미 치고요. 1인의 밑줄. 공유로 돼 있으면
동의자수 산정할 때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나번 봅니다.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토지의 지상권자와 소유자를 대표하는 1인을 소유자로 산정한다는 거죠. 우리 공법에서는요, 지상권을 소유권과 거의 같게 취급합니다. 지상권은 전세권과 비교했을 때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지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지상권을 소유권과 거의 같게 본다. 그러니까 토지에 지상권이 있으면 그 지상권자와 소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답은 봅니다. 1인이 다수 필지 토지나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필지나 건물 수에 관계없이 1인으로 봅니다. 다수 동그라미 치고 1인 밑줄. 공유도 1, 다수도 1. 한 명이 5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로 본다 이거예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고요. 한 장을 넘기면 동그라미 3번이 보일 겁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건물을 취득한 자, 그자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한 자 걸 취득했으니 그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자, 이제 동그라미 4번입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건물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 기록이 없습니다. 또 주소가 다르다고 하고요.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투명하죠. 그자는 숫자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자, 이상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따져봤는데, 첫 번째, 공유는 뭘로 본다? 1, 하나로 본다. 다수도 1인으로 본다. 지상권은 소유권과 거의 같게 본다. 거의 같게 보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 둘을 대표하는 1인으로 본다. 대표하는 1인으로 본다. 또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불투명한 자는 제외시키라는 거죠. 불투명한 자 X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 보셨으면 그 밑에 도표를 봅니다. 그 밑에 도표에 동그라미 1번 보도록 해요. 자,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한 걸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동의 처리를 할지 반대 의사 표시는 인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조합 동의를 했어도요. 조합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자세한 방법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안 합니다. 5월 달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박스를 빠져나오면 2번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조합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조합은 법인으로 합니다. 법인으로 하니까 등기를 요하겠죠? 그래서 2번 보면 언제 성립한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죠. 조합은 등기를 했을 때 진짜 조합이 되는 거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세 번째,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꼭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 명칭에 의하여 사기각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쓰도록 되어 있다. 자, 이제 오른쪽. 조합에 관하여 이 법 규정을 제외하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규정한다. 왜 조합을 사단으로 보나요? 조합은 사람의 단체잖아요. 모였다 이거죠. 사람의 단체니까 사단법인으로 본다. 자, 이제 3번 갑니다. 정관이 나오죠. 정관의 뜻이 뭡니까? 조합의 약속이죠. 조합끼리 우리 이렇게 사업하자라고 약속을 정한 거예요. 이걸 정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관에 포함되는 내용이 대단히 많잖아요. 밑에 박스에 잔뜩 나오죠.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궁금하지 않으면 안 읽어봐도 돼요. 우리 모두 통일할까요? 할까 말까? X 팍 치세요. 하지 말자. 그건 외우지 말도록 하고요. 다만 이겁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있단 말이에요. 정관의 변경, 그다음 빨간펜 밑줄. 이 조합이 말이죠. 처음에 세워질 때 정관을 만들어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편의적으로 자꾸 정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전 인수격이죠. 그래서 정관을 변경하는 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또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자, 내용 봐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 총회 개최 밑줄. 조합은 과반수 동의 밑줄. 과반수를 빠져나가야 되겠네요. 과반수 찬성이고요. 시장원수 인가 밑줄. 이렇게 어려워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 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전체 모임을 개최해서 과반수 찬성을 해야 되고요. 시장원수 인가를 받아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근데 괄호속을 봐야 돼요. 괄호속이 6개인데 번호를 붙여봅니다.
첫 번째는 조합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밑줄 딱 치고 1번 달으세요. 조합의 자격에 관한 사항. 또 두 번째는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2번 다루시고, 세 번째는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3번 다루시고, 또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회계 4번 다루시고,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에다 5번 다루시고, 시공자 설계자 선정 및 계약서 포함 내용을 6번 다루시면 돼요. 이 6개는요. 얼마의 찬성?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하라 이게요. 원래는 얼마의 찬성인데? 과반수인데 요 6개는 얼마의 찬성? 3분의 2. 그럼 과반수가 까다롭나요? 3분의 2가 까다롭나요? 3분의 2가 까다롭죠. 그러니 요 6개는 사안이 중대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6개 어떻게 외우지 이거? 큰일 났네. 시험에 나오는데. 다음은 3분의 2 찬성이 아닌 것을 골라라. 물론 사안 자체가 중대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시험을 대비할 수는 없잖아요. 형광 100권 해보세요. 6개 앞자를 따겠습니다. 맨 앞에 1번은 조, 2번도 조, 3번은 정, 4번 조, 5번 정, 6번 시. 조, 정, 시입니다. 글자가 딱 3개예요. 조, 정, 시. 이것은 3분의 2 찬성. 요렇게 외우자. 앞대가리가 조자랄지 정자랄지 시자일 때 3분의 2 찬성이다. 요렇게 딱 기억하자 이게. 조, 정, 시 이렇게. 이것 갖고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조, 정, 시 요렇게만 외우시고요. 자, 넘겨줍니다. 넘겨주고요. 이제 4번에 조합의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가번에 조합원의 자격이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토지 등 소유자를 들어봤죠. 또 모르는 척하고 계시네. 토지 등 소유자는요. 요 3가지 사업을 2대로 나눴어요. 요 2개와 1개로 나눴습니다. 이 세 사업 중에서 토지와 무관한 게 뭐죠?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요 2개는 토지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2가지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렇게 됐잖아요. 재건축은요. 토지와 무관하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토지 등 소유자예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를 왜 공부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곧 조합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운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얘네들이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세대 아파트라고 쳐볼까요? 아파트가 1000세대면 일단 건물 소유자 1000명이 확보돼 있죠. 그리고 토지나 지상권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비사업은 조합을 결정할 때 총회를 개최하면 굉장히 인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누구다? 토지 등 소유자. 네, 둘째 줄 가로 속에 보면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그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은요, 좀 까다롭단 말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면 안 되고요. 그 자로서 곧 동의까지 해야 돼요. 자, 여기 잠깐 보시자. 자, 이게 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이죠.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 맞습니까? 네. 맞죠. 근데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이면서 사업에 동의를 해야만 조합원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토지 등 소유자는 재건축 사업의 당연 조합원 그러면 틀리죠. 토지 등 소유자일지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 조합의 당연 조합원 이건 맞겠죠, 그죠? 그래서 좀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자, 이제 나번과 다번 2개를 묶으셔야 돼요. 나번과 다번을 묶어서 이렇게 적어요. 조합원의 지위 양도 이렇게 제목을 달으세요. 조합원의 지위 양도. 과연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우선 나번은 원칙이에요. 조합은 인가를 받은 후에 양도나 증여나 또 법원의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었다. 그 권리를 취득한 자 조합원으로 볼 수 있어요. 인가를 받은 후에 양도나 증여나 판결 등으로 권리가 이전됩니다. 그 이전된 권리를 취득한 자 조합원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다번 보자. 무슨 지구가 나오죠? 투기과일 지구에다가 현관 벤치를 하세요. 자, 투기과일 지구는 투기가 많다는 게 딱 떠올라요.
그리고 투기과일지구에서는 함부로 지위 양도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어떤 게 투기가 많다고요?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은 투기가 많으니까 이런 시기부터 제한을 걸 것이고 재개발은 투기가 덜하니까 좀 늦춰서 제한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지구일 때? 투기과일지구일 때. 자, 이제 빨간색 꺼내시고요. 투기과일지구로 정된 지역에 자 밑줄 친다. 재건축 사업이라면 조합 인가 후. 또 재개발 사업이라면 관리처분 인가 후입니다. 조합 인가가 훨씬 먼저고요. 관리처분은 맨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언제부터 제한을 건다고요? 조합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입니다. 해당 사업의 건물 토지를 양수한 자 조합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투기과일지구에서. 자, 그런데 니은번은 또 예외네. 예외니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양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박스를 보잔 말이에요. A, B, C, D 다섯 개가 나옵니다. 이 5개의 경우는 설령 투기과일지구라 할지라도 조합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걸 조합원, 중개사들은 잘 이용해야 되죠. 자, 우선 A번.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이라 밑줄 치고 근무 또는 생업, 또 질병치료 밑줄, 그리고 취약결혼 밑줄. 이런 이유로 세대원 모두 해당 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합니다. 생업이나 질병치료나 결혼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투기과일지구를 할지라도 팔고 가야 되잖아요. 그걸 산자 조합원 될 수가 있다. 그래야 팔을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럼 밑줄 친 근무나 생업이나 질병치료나 그리고 취약결혼 중에 편법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게 뭡니까? 취약결혼. 응? 질병이잖아요. 결혼을 어떻게 사기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수님 위장결혼도 있던데요? 그래서 그래요? 난 이장이혼은 들어봤어도 이장결혼은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질병치료가 가장 편법 쓰기 좋아요. 그래서 괄호 속에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질병치료는 사유가 되는 거죠. 이게 6개월이 아니에요. 1년 이상입니다. 자, 이제 B번이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 모두 이전합니다. 상속받은 집으로 이전해요. 그럼 지금 있는 집을 팔고 가야죠. 근데 여기가 투기과일지구야.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땐 봐주자 이거예요. C번.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모두 2년 이상 해외 처리한다. 그럼 집을 팔고 가야 돼. 근데 투기과일지구래요. 못 팔면 안 되잖아요. 팔 수 있게 해주자 이거예요. 그 다음 D.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기간이 까만 박스에 몇 년? 10년.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이상 된 주택을 양도한단 말이에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10년 이상 소유를 하고 5년 이상 거주했어. 이거 팔아도 돼. 팔을 수 있도록 해주자 이거예요. 그렇게만 따져보겠습니다. 2번은 나중에 할게요. 요 대충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조합의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어떻게 구성된다? 한 장 넘겨볼까요? 박스에 조합장 1인과 이사와 감사로 구성된다. 조합의 2번은 조합장 1인의 이사와 감사. 자, 이제 오른쪽 갑니다. 다번의 기획번, 조합장 보자고요. 조합장은요,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나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것이 바로 조합장이죠. 니은번,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의 계약 소송을 합니다. 그럼 본인이 제척돼야죠. 조합장 빠지고 이사가 빠지면 누가 남는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디귿번, 조합 임원이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거죠. 겸직금지. 이건 조합에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 부조리가 발생한다. 겸직금지죠. 자, 이제 라번 볼까요?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가 박스에 5개. 이런 자들은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획번에 뭐가 나온다? 얼라들과 바보. 얼라들과 바보 나오고 나머지는 전과자. 얼라들, 바보, 전과자는 임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번 봅니다.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해당이 되거나 선임 당시 그 사유에 해당되는 자 선생님이 판명이 된다. 그때는 당연 퇴임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퇴임 전에 했더라도 그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효력을 잃지 않는다. 자, 그 정도면 됐고요. 한 장 넘기자. 자, 이제 총회가 나오는데요. 총회다 땡땡 하시고요. 조합원 전체 모임. 조합원 전체 모임을 총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따져봤습니다만은 조합원을 전체 다 모으면 인원이 많을까 작을까? 대단히 많습니다. 과거에 마포에 재개발할 때 총회를 개최했더니 4,500명이 모였어요.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을 빌려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회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겠죠. 총회는 의무일까요? 이무일까요? 의무. 반드시 필요하죠. 총회 없는 조합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번의 필수적 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구성한다. 맨 밑에 마번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조합에서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출석이 몇 퍼센트 돼야 된다? 10% 이상은 출석을 해야 돼요. 뭔가 의결을 하는데, 결정하는데 10% 이상은 출석을 해야죠. 그런데 다만 오른쪽, 다음의 경우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고 이게 몇 개? 그러니 해둬야죠. 오디선데 딱 들어맞죠. 요 네 가지는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첫 번째,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최초로 하기 때문에 세를 과시해야죠. 그래서 20% 이상 출석. 나번에 사업시행계획서 밑줄 딱 치고요. 사자 동그라미. 디귿번 관리처분계획 밑줄 치고요. 관자 동그라미.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은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에요.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설계잖아요. 중요하니까 20% 이상이 출석해야 되겠다. 리얼번은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변경한다. 돈에 관련된 건 조합원의 최대 관심사죠. 이것도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거기서 동그라미식의 사관. 확인했습니까? 사관. 이것은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자, 이제 바번 볼까요? 의결 정족수. 총회에서 어떤 안건을 결정할 때, 의결이라고 하죠. 결정할 때 대부분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가 2번 들어가요. 조합원 과반수 출석이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과반수가 2번 들어가죠.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냥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개 나오죠. 교육번에 사업시행계획서 4, 니은번에 관리처분계획 관, 사관 또 나왔어. 이것은 과반수가 1번밖에 안 나오죠. 과반수가 2번 나오는 거 하고요. 1번 나오는 거 하고요. 어떤 게 더 까다롭습니까? 2번일까요? 1번일까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번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게 혼돈될 수 있는데요. 여기다 할까요? 이게 조합원 총회입니다. 과반수가 2번 들어가 볼게요. 전체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출석의 과반수가 찬성이니까 이만큼. 출석의 과반수가 이만큼이죠? 근데 과반수가 1번 들어갔네? 그럼 총회가 이 정도 있으면 과반수가 이 정도잖아요. 이거에 찬성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더 까다롭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과반수 1번 딱 나오는 건 사관. 이게 뭐죠? 사업시행계획서하고요. 관리처분계획. 사관은 사안이 중대하니까 과반수가 1번 나오는 찬성이고요. 그리고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다. 2군데 나옵니다. 사관 이렇게. 자, 이제 그 밑에 4번입니다. 의결을 할 때는 조합원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지만 서면과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서면과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동그라미 4번 대의원회가 나오죠. 땡땡 하시고요. 총회 권한 대행.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대의원회라고 합니다. 총회가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의원은 의무적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답니다. 100인 동그라미 치고요. 두어야 한다 이다 밑줄. 총회가 100명 이상 무조건 더 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이걸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틀리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아마 정리할 게 있어요. 받아 적자.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이렇게 적어보세요.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지난주 배운 거.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이건 땡땡 하고요. 몇 인 이상일 때 50인 이상. 화살표 딱 치고 임의적 구성.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로 끝납니다. 이건 임의고요. 정비사업조합은 의무로 돼 있다는 거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요. 이제 답은 볼까요? 대의원의 구성입니다.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을 하고요. 대의원의 의장은 누굴까? 조합장이 되겠죠. 자, 이제 마번 봅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누굽니까? 임원이 셋이었는데 조합장이 아니니까 이사와 감사죠. 그 자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임원 제도로 구성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물음 드릴게요.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조합장은 될 수 있잖아요. 조합장을 뺀 나머지 임원은 대의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합이에요. 분량이 꽤 많았는데 여기서 하나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자, 책을 이제 두 장을 넘겨주십시오. 284페이지 봅니다. 자, 284 제3절 사업시행 계획이 나오죠. 다시 프린트 꺼내시죠. 프린트 뒷장이 될 겁니다. 시행자까지 했고요. 이 시행자가 가장 먼저 할 것은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잡습니다. 이게 바로 사업시행 계획이죠. 나왔습니까, 거기? 사업시행 계획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 사업의 구체적 계획입니다. 우리 이제 앞쪽 사업이 있었어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는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했었죠. 똑같은 뜻인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명칭이 바뀐다. 사업 시행 계획하면 시행자가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하길까요? 라는 걸 구체적으로 잡는 계획이죠. 이렇게 잡았으면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는데 이것은 시장운수 등의 인가를 받습니다. 시행자가 작성해서 시장운수의 인가를 받게 되죠. 이 계획은 별 중요치 않아요. 다만 이렇습니다. 시행자가 작성을 했어요. 인가를 신청할 겁니다. 인가 신청 시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시장님 인가해줘요 라고 할 때 시장은 그냥 인가 안 해줘요. 이 정비사업은 반대파들이 많아요. 이해관계가 첨예하죠. 이걸 완전히 풀고 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와야만 인가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가 신청할 때 동의가 다릅니다. 만약에 시행자가 조합이에요. 시행자가 조합이면 이 계획서 작성했어요. 인가 신청할 때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받아와야 돼요.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와야만 인가해준다.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라면 무슨 사업이겠습니까? 얘가 시행자래요. 재개발이죠. 20인 미만할 때 이걸 할 수 있잖아, 그죠? 이럴 때는 4분의 3, 2분의 1 동의를 받아와야만 인가해준다 이겁니다. 이 동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있죠. 재개발 조합의 동의랑 똑같죠. 결국 똑같습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한다면 바로 재개발이니까 조합과 똑같은 동의를 받아와라. 그다음에 지정개발자.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입니다. 이자가 사업 시행계획 작성했어요. 인가 신청할 때 그냥 안 해줘요. 숫자 과반수의 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와야만 인가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인가 신청 시 동의. 그럼 지정개발자라는 시행자 지난번에 들어보셨나요?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인데 지정개발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에서 시장운수가 지정을 했다. 그래 지정개발자. 그리고 얘네가 사업을 잘 못하면 시장운수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 자, 확인합니다. 교과서 보시고요. 자, 01번.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은 누가 한다? 시행자. 밑줄 딱 쳐놓고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한 13가지 나오나요? 이게 바로 이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건 하지 말자. X 바꿔버리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밑에 02번의 제목이 조합 등의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인가 신청 시 동의 이렇게 제목을 바꿔주세요. 인가 신청 시 동의라고 딱 바꿔놓으시고요. 인가 신청할 때 동의를 바꾸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조합이 시행자라고 되어 있네요. 조합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요. 그때는 둘째 줄 총회 의견의 밑줄. 총회의 의견을 받아와라 이겁니다. 이제 괄호 2번 누가 시행자다? 지정개발자 동그라미. 그때는 과반수 동의에 2분의 1 동의 밑줄 딱 쳐놓고 이제 오른쪽 들어갑니다. 괄호 3번이죠. 누가 시행자다?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 딱 치고요. 그때는 4분의 3, 2분의 1 동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죠. 세 명의 시행자에 따라서 동의가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03번 제목이 나오나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라고 되어 있죠? 인가는 누구한테 받아요? 시장군수 등입니다. 찾아보시고요.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는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기시면 286은 전혀 볼 거 없어요. 다 X표 치고요. 287조 다 거버리세요. 288페이지로 갑니다. 288 보면은 괄호 2번 제목이 나오죠.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가 나옵니다. 밑줄 딱 쳐놓고요. 사업비를 미리 예치한다는 것은 다소 불안할 때, 그럴 때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법상 예치금은요, 의무적 예치인가요? 임의적 예치인가요? 임의죠, 임의. 예치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할 때 예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예요. 누가 지정했다고 그랬죠? 그거? 시장군수가 지정해줬죠? 근데 그자가 제대로 못하면 온통 책임을 시장군수가 뒤집어 써야 돼. 그러니까 지정개발자 할 때 돈을 예치하는 겁니다. 그자가 무슨 사업한다? 재개발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재개발 사업 밑줄 치고요. 시행자가 누구라고요? 지정개발자 밑줄. 그때는 20% 밑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밑줄. 중요한 건 누가 무슨 사업할 때 예치하냐 이거예요. 지정개발자가 재개발할 때. 왜 재건축은 해당이 안 되죠? 재건축은 부자 동네니까 든든하다 이거예요. 예치 안 해도 돼요. 근데 재개발은 못 사니까 예치하자.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못 사는 사업이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은 예치 안 합니다. 왜?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못 해요. 주거환경 개선은 공공주도니까 시민자가 사업합니다. 지정개발자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개발자가 하는 사업 중에서 못 사는 동네가 재개발이거든요. 그거 할 때 사업비의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돈은 예치금이니까 아무 문제 없이 공사 끝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반환하라고요?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됐을 때 반환한다고 돼 있죠. 원래는 공사 끝나고 반환해야죠. 준공인가 후에 반환해야 되는데 이건 청산금 지급이 끝났을 때 돌려줘라. 이건 또 뭘까요?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예요. 그럼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걸 안 주고 버티면 이 돈에서 까겠다 이거예요. 편의적 발상이지 그러니까. 자, 정리하자. 예치금을 예치하는 건 누가 무슨 사업할 때? 지정개발자가 재개발할 때. 반드시 예치하는 거죠? 아니지. 임의적 예치. 사업비의 20%. 언제 돌려준다?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됐을 때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하시고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주시고 290페이지는 공부하셨죠, 그죠? 지난번에 했습니다. 시행 시공자 한번 한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어디로 오시느냐 하면 순서가 좀 이상하게 해놨어요. 제가 성질을 잡아드릴게. 잠깐만요. 거기 291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291, 02번 제목이 나오나요? 그 위에 여백 있죠? 그 위에 여백 있습니다. 02번 위에 여백 있죠? 그러다 좀 큰 글씨로 적으세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이렇게 적고요. 별표 하나 딱 붙여줘. 이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다. 잘못된 걸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그럼 이건 이제 번호를 좀 붙여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책의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게 앞쪽에 있을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있다.
거기 제목 큰 거 썼잖아요. 네. 그 밑에다가 빨간 펜으로 1번 다르시고 순환 정비 방식이라고 적었죠. 순환 정비 방식. 자, 첫 번째 조치는요. 순환 정비 방식. 페이지 254. 일단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02번 있나요? 임시거주와 임상가가 있죠? 그래서 임시거주에다가 빨간 펜 줄 치고 2번 다르시고 임시상가에다 3번 다르세요. 세 가지 나왔고요.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면 293이 나옵니다. 03번에 토지의 수용사유 나오죠? 거기다가 줄 치고 4번 다르세요. 294라고 했잖아. 293. 그죠? 거기다가 4번 다르시고요. 또 한 장 넘겨볼까요? 또 한 장 넘기시고 또 넘기시고요. 298페이지가 나옵니다. 06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례 나오죠? 거기다 빨간 줄 주고 5번 다르시고 한 장 넘겨보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가 시행을 위한 조치고 이게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목이 뭐였다고요? 큰 제목.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죠? 그 중에 1번 하나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1번은 254로 Y죠? 순환 정비 방식이 있습니다. 요건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만약에 재개발 구역이 있다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구역이 크면 한 번에 사업할 수 없으니까 사업 대상을 이렇게 두세 개로 나눕니다. 109, 209, 309 이렇게 나눈 다음에 세대수가 많으니까 여기다가 적절한 데다가 순환형 주택을 져요. 그러니까 순환형 주택은 영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거주하는 겁니다. 2309는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게 하고요. 109 주민을 잠시 순환형 주택에 거주를 시키죠. 그리고 이제 집을 밀죠. 밀어서 새 집을 져요. 져가지고 입주를 딱 시킵니다. 109 끝났죠? 이 209 주민을 잠시 거주시키고 철거하죠. 새 집 져요. 그래가지고 다시 입주시킵니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순환 정비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환형 주택을 이용하여 순차적 정비하는 거죠. 순차적 정비. 이것을 순환 정비 방식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말이죠. 이 순환형 주택은 거주용이니까 소유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세입자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254 맨 위에 있어요.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 주택, 이걸 순환형 주택이라고 한다. 그리고 순환형 주택은 구역 안에 있을 수 있고 밖에 있을 수 있고 새롭게 지을 수 있고 이미 있는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에 정비사업 시용으로 철거되는 소유자, 세입자 밑줄.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하는 방식으로 순차적 정비한다. 순차적 정비하는 밑줄. 그렇게만 알면 돼요. 이걸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 순환 정비 방식이라고 한다. 하나만 정리하시고요. 교재를 다시 뒤로 돌아오셔야죠. 페이지 291 펴놓으시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